파르메니데스는 서양 철학 최초로 존재의 문제를 천착한 철학자입니다. 철학적 관심의 주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으로서 존재와 실제,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는 존재론입니다. 또 하나는 도덕성의 본성을 비롯해서 인간적 삶과 행위의 가치, 의미, 목적 등에 대해서 다루는 윤리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재와 당위에 대한 인식의 근원, 지식의 본성, 그리고 지식의 합리성과 정당성 등에 대해서 탐구하는 인식론입니다. 이 중에서 존재론은 존재와 실제, 그리고 그 의미의 근원을 탐구하는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존재와 실제는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구하려는 철학이 통찰하고 성찰해야 할 근본 주제이며, 존재에 대한 사유는 인식론적 및 윤리학적 문제들에 대한 탐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속해 있던 자연철학의 시대는 시간적으로도 서양 철학의 시초에 해당되지만, 그 시기의 주요 관심사가 존재의 문제였다는 점에서도 서양 철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 철학자들 중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는 그 입장과 논리 전개의 철저성에 있어 다른 철학자들을 능가하는 한편 전혀 상반되는 입장의 세계관을 제시하여 서구 존재론의 분기점을 마련하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세계는 물과 불의 싸움이라는 비유에 의해 묘사되는 운동, 변화, 생성, 소멸, 다양성, 무규정성의 경험 세계이며,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는 정지, 불변, 초시간성, 단일성, 규정성의 논리적 사고 세계였습니다. 기원전 510년경 이탈리아 남단 엘레아에서 태어난 파르메니데스는 엘레아 시의 입법위원이었으며, 자신 주위에 있는 젊은 철학자들을 모아서 엘레아 학파라는 철학의 학파를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한때 크세노파네스의 제자였으며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저작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없으나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인용된 그의 저작의 일부가 단편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단편의 양이 상당하며 그의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는 진리의 길이라는 부분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전해집니다. 이 단편들의 진술 형식은 일종의 철학적 시로서 호머, 헤시오도스 등 그리스의 고전적 시인들이 사용한 육가구니 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단편들은 서시, 진리의 길, 속견의 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주제는 존재와 무, 그리고 파르메니데스가 유일의 실제로 보는 일자 및 이것이 소유하는 여러 속성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셋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진리의 길은 논리에 기반한 형이상학으로, 여기에서 파르메니데스는 고도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논변을 전개하는데, 이 논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리스어 동사로서 있다 또는 이다로 번역되는 에이나이라는 말에 애매성으로 인해 이 논변의 정확한 흐름이나 이 논변에 의해 파르메니데스가 입증하려고 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두 가지 명제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사유와 존재는 동일하다는 명제이며, 둘째는 존재하는 것만이 존재하며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사유와 인식은 그 어떤 존재를 지향해서 사유하고 인식하는 것이며, 그 무엇이 사유되고 인식되지 않을 때는 사유도 인식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유와 존재는 동일한 것, 즉 생각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은 같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같아야 한다는 것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유되는 것이 있어야만 사유할 수 있고, 반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사유될 수 있는 것뿐입니다. 보통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감각적인 것을 존재라고 생각하겠지만, 파르메니데스는 사유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존재란 존재와 사유가 하나인 것입니다. 파르메니데스에 의하면 참된 존재만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것 즉 비존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훗날 플라톤이 대화편 소피스트에서 비존재는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비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는 동일률과 모순율에 일치합니다. 그러나 동일률과 모순율은 사고의 형식에 관한 것이므로 왜 존재가 있으며 비존재 증문은 없는 것이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명제는 사유의 대상 즉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로부터 모든 비존재, 다시 말해 무의 존재를 배제했고 이 존재와 비존재를 뒤섞기 때문에 억견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비존재를 배제한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그러한 존재는 생성 소멸하지 않습니다. 생성은 비존재에서 생기는 것이 되고 소멸은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 되므로 그 어느 것이나 비존재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존재는 하나이며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에는 강한 존재도 약한 존재도 없고 존재는 곧 존재로 연결되고 일체가 존재로 채워지며 존재는 불가분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에는 결한 것이 없고 자족된 것이기에 둥그런 공에 비유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세노파네스의 유일신이 파르메니데스에서는 존재라고 일컬어졌고 다종다양의 생멸하는 존재자와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진리의 길은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다고 하는데 있으며 억견의 길은 비존재가 있다고 하면서 존재와 비존재가 동일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변화, 대립, 차이, 불만, 불행이 억견의 길에서 생깁니다. 억견의 성립은 곧 비존재의 세계인 현상계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적 존재는 영원한 진리로서 현상의 세계에서는 사라져버린 존재의 의미입니다. 파르메니데스의 말대로라면 가사적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성하고 변화하며 시간 중에 있는 우리의 세계와 삶은 더 이상 일자적 존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따라서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